존경하는 정의와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부천 소사지역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상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부동산 3법 개정안에 대해서 현명하신 의원님들의 상식과 양심에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오늘, 국민들은 우리 국회가 국민들의 고통과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고통을 겪고 있는 전월세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하기는커녕 주거 불안을 더 심화시키고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주택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도정법 등 소위 부동산 3법의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부동산 3법은 강남 재개발, 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한 특혜법이자 부동산 투기 조장법입니다. 재건축과 주택 경기가 활발하지 못한 것은 초과이익 환수나 분양가 상한제 때문이 아닙니다. 부동산 대세 하락기에 주택 구매를 살 실익도 없고 집을 살 여력이 국민들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강남의 부동산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부동산 투기를 막는 안전핀을 다 뽑겠다는 것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3년 이후에는 실제로 폐지와 다름이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무력화시키는 주택법 개정안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재건축 조합 3주택 허용은 국가가 나서서 투기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전월세 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자 국민은행 통계에 의하면 전국 평균 전세가율이 7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 90%대인 주택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도 품귀 현상을 빚고 있어서 그야말로 전세 대란입니다. 전세는 급격하게 월세로 전환되고 월세는 법에서 정한 전환율을 훨씬 뛰어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거비 급등은 가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월세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월세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지금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올해 마지막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민의 명령에 동문서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 정부 드러내놓은 7번의 부동산 대책 중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은 없었습니다. 오로지 정부는 대출해 줄 테니까 빚내서 집 세라, 빚내서 집 사고, 빚내서 전세 보증금 올려주고, 빚내서 월세 내라고 합니다.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로 1060조 원을 돌파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입니다. 국민들의 상황은 고립무원입니다. 안전망이 없는 부동산 시장에서 홀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전월세 대책을 위해 입법권도 없는 6개월짜리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하자고 합의만 해놨습니다. 이 서민의 목을 죄고 있는데 서민의 목을 죄고 있는 전월세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이렇게 한가한 답변을 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면피용이라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 3법이 통과되어 대책 없이 강남의 재건축 붐이 인다면 내년에 서울 지역 재건축 때문에 5만 7천여 가구가 이주해야 합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이는 지금의 전월세 대란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 강남 상구의 집 소유자와 건설업자에게만 특혜를 주고 결국 전월세 대란을 더욱 가중시킬 부동산 3법을 우리는 통과시킬 명분이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강남발 부동산 투기까지 재현된다면 서민의 내 집 마련의 모든 희망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국회는 무엇보다도 먼저 전월세 대책부터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 국회는 이미 벼랑 끝에 서 있는 서민의 손을 잡아줘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이 우리를 국회에 보낸 이유 아닙니까?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김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국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와 의장님, 그리고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 지난 12년간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열탕과 냉탕을 오갔습니다. 각 시대별로 부동산 시장의 특징과 대책은 서로 달랐습니다. 2003년부터 7년까지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했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보금자리 주택 확보를 위해서 노력했지만은 리먼 브러더스 사태 때문에 집값 하락과 거래 부진의 고통을 겪었고, 2013년부터는 전세와 월세의 급격한 상승 및 부동산 거래가 부진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각 시대별로 그 시대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이번에 제안된 부동산 3법은 도심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활로를 터주기 위한 것입니다. 첫째로 분양가 상한제는 현재는 모든 택지에 적용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개정안은 여야 합의를 거쳐서 공공택지는 적용을 하고 민간 택지만 해제하되 시장 불안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초과이익 환수제는 초기 도입 당시부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당초의 집값과 계산해가지고 정상이익보다 더 많이 이익이 시현됐다고 판단될 경우에 초과이익에 대해서 10에서 50%를 부과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니까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딱 4건이 부과됐고 그중에 3건이 9천만 원을 냈고 나머지 1건은 소송에 걸려 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가 되어서 2012년도 2년간 유예를 했고 이번에 새누리당은 폐지를 주장했습니다마는 여야 합의를 거쳐서 3년간 유예토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개발 구역 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이 5채나 6채 되든 간에 상관없이 한 채만 새 아파트를 분양하도록 해주는 제도였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완전 폐지를 희망했습니다마는 여야 합의를 거쳐서 3채만 하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여야 의원 여러분, 열탕이 들어갔을 때는 몸을 식혀야 되는 것이고 냉탕에 들어갔을 때는 몸을 덮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택 3법은 제 지역구가 대구 중랑구입니다. 중랑구도 재개발, 재건축이 안 돼서 주택 공급이 위축되고 수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 고통 해소 차원에서라도 이번 주택 3법은 반드시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결단을 내리지 하고 주저하는 것은 결단코 용서돼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김상희 의원이 주장하듯이 주택 투기가 과열이 되고 주택 가격이 급상승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억제책을 동원할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경험치를 믿고 주택 3법에 대한 동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기호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의와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서기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민경제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는 소위 부동산 3법 개정안들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70년대에서 90년대 사이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정 정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큰 틀에서 경제 성장이 지속되고 있었고 그로 인해 가계소득이 증가해 왔기 때문에 주택 구매 여력이 있는 두터운 중산층이 형성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가계 실질소득이 제자리를 맴돌면서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가계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로 인해 가계 실질 소득의 증가가 없었기에 주택 매수의 실질 수요도 없었고, 그래서 지속적인 집값 부양 정책이 효과가 없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지속적으로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매매 가격 상승은커녕 오히려 전월세 가격만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바로 달라진 상황에서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달라진 상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가계소득 증대로 주택 구매 여력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부동산 경기 부양책에만 매달리게 되면 일본의 20년 장기 불황 같은 사태를 초래할 위험마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개별 법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힘평을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한 재건축 초과이익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반시설 설치 기금으로 조성되어 낙후형 재개발 지역의 도로, 상하수도, 공원, 학교 등의 설치 재원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재건축 초과이익금이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낡고 영세한 주거환경에 놓인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동안 재건축 초과이익금이 실제로 거친 사례가 별로 많지 않다고 하지만 그것을 이유로 폐지하거나 3년을 유예한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번 개정안이 양당과 합의로 폐지해서 3년간 유예로 수정되었다고는 하지만 2015년부터 3년 이내에 강남 3구 재건축 사업이 집중적으로 추진될 예정에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강남 3구 재건축 사업에 관련된 업자들에게 있어서는 3년 유예는 사실상 폐지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법 개정안은 사실상 그들의 강남 3구 재건축 사업에 대한 특혜와 특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현행법은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와 주택 소유 양극화를 막기 위해서 1가구 1주택만 부양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최대 3주택까지 허용되는 것으로서 일부 민간 택지 한정했다고는 하지만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1가구 1주택 원칙을 무너뜨린 것으로서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그만큼 더욱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행법상 분양가 상한제는 선분양 제도 하에서 터무니없이 높게 분양되는 현실과 건설사들의 폭리를 제어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도입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이런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에 한정해서 폐지하는 것으로서 결국은 집값 상승을 만들겠다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여전히 집을 갖고 있지 못하는 우리 서민들의 현실은 암울하기만 합니다. 전셋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월세로 전환되는 비중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집을 살 여력이 없는 세입자들은 높은 전월세값 부담에 계약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 불안하고 더 싼 집을 찾기 위해 직장과 학교로부터 더 멀리 이주해야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부동산 3법 모두 부결시켜 주실 것을 호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건축 초과이익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43인, 반대 25인, 기권 25인으로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36인, 반대 34인, 기권 22인으로서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